초까지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술하다가 피가 많이 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수혈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피는 받으면 일단 부작용 또는 감염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피 수혈 받지 않고 수술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수혈 없는 수술이 개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려대 안암병원 모셨던 박종훈 교수님과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피 받지 않고 수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수술할 때 수혈을 많이 받습니까? 네, 많이 하죠. 주로 어떤 수술할 때 많이? 아무래도 출혈이 큰 그런 수술들, 큰 수술에서는 아마 수혈이 거의 대부분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대기실에서 네. 교수님 얘기 듣다가 깜짝 놀랐는데 네. 우리가 혈액형이 맞으면 수혈을 하면 전혀 네. 부작용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네. 혈액형이 맞는 피를 받아도 무언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 한 100년 동안 수혈을 하면서 인류는 그 수혈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각성한 적이 없는데요. 예. 실제로 보니까 혈액형이 맞고 또 감염 이런 것이 다 컨트롤이 되는 혈액을 주입해도 결국은 이게 남의 세포거든요. 남의 피, 남의 세포. 피가 들어오면은 몸 안에서 이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를 거의 최근에 이제 알기 시작했던 거죠. 네. 맞는 피를 넣어도 일단 타인의 피를 넣으면 몸 안에서 뭔가 부작용이 있다는 게 네, 사실은 그 맞는 피는 없어요. 맞는 피는 네, 없다. 네, 저희가 그 혈액형은 4가지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 270가지 정도로. 오, 혈액형 270가지다. 네,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것이 맞는다 손 치더라도 남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에게 맞는 피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피란 있을 수가 없다. 네. 수술할 때 피 얼만큼 수혈 받습니까? 얼만큼 넣습니까? 큰 수술 같으면은 뭐 몇십 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몇십 있고요. 개라고 하면 뭐 이렇게 원래 이제 그 한 봉지를 한 파인트라 그러는데 네. 수십 파인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근데 대부분의 수술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한 둘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근데 이게 뭐 수술할 때 말고도 정기적으로 수혈 받아야 되는 환자들도 있죠. 그거는 뭐냐면은 몸에서 피를 못 만들어내는 병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신부전증 환자 같은 경우는 할 수 없이 외부에서부터 피를 만들어주거나 또는 뭐 공급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겨울철에는 그나마 자기 몸에 맞지 않는 피라도 그나마 수혈할 피도 부족하다. 네. 왜 그렇습니까? 그 겨울에 피가 얼마나 더 모자라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보통 예. 우리나라의 경우 뭐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헌혈에 의존하는데 이게 되게 이제 집단 헌혈에서 많이 의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생이라든지 군부대인데 아무래도 겨울이 되면 방학 기간이 좀 길어지고 하니까 예, 혈액 보유량이 좀 적어지는 거죠. 재고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기로는 사실 수혈을 받다가 뭐 네. 간염이 걸렸다, 심인지는 에이즈에 걸렸다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았습니다. 60년대, 80년대에는 혈액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뭐 간염이나 에이즈가 이걸로 인해서 수혈로 인해서 엄청나게 증가가 됐던 건 사실인데요. 예. 사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혈액 관리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혈을 통해서 뭐 간염이 걸리거나 에이즈 이런 거에 대한 염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은 일단은 그건 되는데 사실은 저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죄송합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수혈로 인한 문제들은 이건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인데 네. 수혈 수술. 그러니까 혈액형 O형인데 O형 피를 받아도 일단 타인의 피를 넣으면 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수술하고 나서 발열, 오한, 구토. 이 왜 이렇습니까? 그게 우리 장기 이식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장기 이식의 문제는 이제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요. 예. 수혈도 장기 이식과 똑같은 거거든요. 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동안에 이거를 그냥 수액을 넣어주는 그런 개념으로밖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수혈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고 그 세포에 대해서는 당연히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저런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적혈구의 비정상적 파괴라든가 호흡곤란, 폐손상 네. 이런 건 어떻습니까, 교수님?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인의 피가 들어오면 이런 현상 말고도 DNA, 네. 우리나라의 그 인간의 본질적인 DNA에도 변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실 그 수혈의 문제의 가장 큰 그 위험성은요, 아직도 우리가 수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은, DNA 유전자 조작된 콩을 먹내 만해 가지고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 수혈은 DNA를 완전히 그냥 몸 안으로 뿜어 넣어주는 그런 거거든요. 저게 그 지금 들어오게 되면은 수십 년 동안 남의 DNA가 나의 DNA와 믹스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를 일으킬지, 어떤 식으로 인류에게 나타날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른다. 분명한 거는 DNA는 섞입니다. DNA가 섞인다. 맞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고요. 저게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절에서 그런지 수혈 이후에 그 10년 이후가 되게 되면 혈액암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든지 하는 보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 같은 혈액형을 수혈하는 이런 경우는 그나마 좀 이런 위험성은 적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물론 이제 DNA 얘기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주목받고 있지 못한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저런 것들이 주목을 받겠지만 심지어는 최근의 경우는 내 피를 미리 뽑아놨다가 수혈하는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남의 피를 받으면 당장은 괜찮아도 혈액암이 생길 수도 있고 DNA가 섞인다. 상당히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그런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최근에 연구하시고 많은 성과를 보이신 피를 안 받고 수술을 한다. 네. 피 안 받고 어떻게 수술합니까? 사실 뭐 제가 연구했다는 건 아니고요. 예. 1960년대부터 많은 학자들이 수혈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 또 절대로 수혈을 안 받겠다는 그런 환자들 때문에 무수혈 수술에 대해서는 많이 논란이 있었고 또 개발이 돼 있습니다. 수술 전, 그다음에 수술 도중, 수술 후에 뭐 고용량의 철분제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지혈제를 쓴다든지 하는 노력을 하면은 얼마든지 대부분의 수술에 있어서는 수혈 없이도 이제 수술이 가능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혈 없이 할 수 있는 수술들이 있고 네. 수혈 없이는 수술 못하는 수술도 있습니까? 수혈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뭐 어떤 경우냐면은 뭐 대량 출혈이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수혈을 대체하거나 또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만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수술은 무수혈로 할 수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런 노하우는 이미 뭐 다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수혈하지 않고도 수술이 가능한데 우리가 수혈을 통한 수술이 손쉬워서 남발하고 있다. 이런 겁니까? 이게 문화인데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 수혈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수혈을 통해서 생명을 많이 건진 건 사실인데 우리 뭐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모임 가지면은 젊은 피 수혈하자 이런 소리 하는데 이거 큰일 나는 이야기들이. 젊은 피 수혈 큰일 났다. 우리 문화 속에서는 수혈을 대수롭지 않고 때로는 수혈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이 문화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 이 수혈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뭐 관련 당국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주목하고 있질 않아요. 일부 소수의 의사들만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무수혈 수술이 비용이 혹시 많아가지고 우리가 수혈 수술이 더 빠르게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오히려 더요? 네. 이게 몰라서 그렇지 피 하나를 만들어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의료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다 세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제 몰라서 그런데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수혈을 엄청나게 줄여서 한 40%나 줄였습니다. 이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럼 교수님 문득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뭐 알기로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와 젊은 10대 아주 건강한 애들 피를 뽑아서 자기 피를 바꿨다. 그 얘기는 좀 과장이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아마 그래서 빨리 죽지 않았을까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치명적일 수 있다. 네, 그리고 수혈하면은 그 사람의 면역 체계가 교란돼서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수혈을 통해서 젊은 피를 수혈해서 젊어진다? 완전히 넌센스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이다. 네, 완전히 거짓말이고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잘못 알고 있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도 저희 얘기를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혹시 그건 어떻습니까? 왜 건강식품이라고 가지고 사슴 피는 거 먹지 않습니까? 치명적이죠. 아, 치명적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수혈이 아니고 먹는 건데도요? 그럼요. 그건 동물의 이제 이 수혈과는 다른 문제죠. 그건 다른 문제인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슴 피 같은 걸 먹으면 네. 뭐 다른 DNA가 동물 DNA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병균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은 아닌데 이제 동물의 피 이런 거는 감염의 문제도 굉장히 많고 그게 전혀 도움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먹고 나면은 느낌이 아마 뭐 좋다. 이 피를 좀 신성시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선진국에서는 이 무수혈 수술이 일반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요. 예.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정책으로 이거를 밀고 가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는 고령화 사회로 가면은요. 피가 상당히 부족해져요. 헌혈하는 젊은 층은 없어지고 수혈을 받아야 되는 노인층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류학적인 면으로도 지금 이 상태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너무 뭐 관심이 많이 가서 그런데 그 얘기만 한번 더 해주시죠. 피가 이렇게 빠져나가서 피가 부족한데 피를 안 받으면 이 피를 어떻게 만듭니까? 인류가 그동안 100년 동안에 잘못 알고 있었던 가운데 하나가요. 한 3분의 1 정도의 피가 소실이 되면은 반드시 수혈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절반 이상이 빠져나가도 수혈을 할 필요는 없는 걸로 돼 있고요. 그 이외에 뭐 혈액을 보충한다든지 또는 빠른 시간 안에 지혈을 한다든지 그리고 고용량의 철분제 같은 걸 써서 혈액을 빨리 만들어내는 걸 이렇게 보조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수혈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한 80% 이상은 수혈 없이도 충분히 수술을 끝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수술 없이 끝낼 수가 있다. 네. 아마 80% 넘을 겁니다. 실제로 하게 되면. 근데 우리가 출혈이 심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절반 이상까지 돼도 어느 정도에는 괜찮은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게 출혈이 되는 순간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비상전환 체제로 들어가게 돼가지고요. 그렇게 출혈이 된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에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조제도 투여하고 하면은 사실 거의 절반 이상이 소실돼도 수혈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저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는 가이드라인에도 저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혈에 대한 인식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방금 준비된 리포트가 달걀, 계란에 관한 건데요. 이 수혈할 때 이 피에 철분제를 많이 넣어주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달걀도 철분이 많습니까? 달걀도 뭐 철분제가 많아서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수술할 때는 고용량의 철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 달걀 자체가 수혈할 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